불경기로 기부 행렬이 줄고 있어 민간 차원의 봉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청주 방서지구뿐만 아니라 기하지구도 시공사의 부실한 공원 녹지 조성으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원 녹지 조성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달라는 요구인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주 지역 4인 가족 기준 평균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12% 오른 33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료 구입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최고 10배 이상 나는 만큼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물가 상승과 불경기 속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도 주춤하는 게 현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는 민간 차원의 봉사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탄 나눔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현장을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연탄 한 장의 소비자 가격은 약 800원 선입니다. 인건비와 유류비가 상승하며 연탄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곳곳에서 연탄 기부 행렬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줄었습니다.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지금 일반 단체에서 없어요. 지금 한창 땐데 물어보기만 하고 뭐 가격 뭐 물어보고. 홀몸 어르신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봉사단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연탄이 필요한 청주 지역 소외계층에게 1,500장의 연탄을 전달한 것입니다. 수해 가구를 찾은 50여 명의 봉사단은 웃음꽃을 피워가며 연탄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좀 힘든 시기인데 예전보다 그 모금액도 많았고요. 또 참여도 많으셔서 이렇게 따뜻함을 나누게 됐고요. 겨울에 필요한 연탄의 절반을 선물 받은 이웃들은 봉사단의 나눔이 고맙기만 합니다. 도움 많이 되죠. 전부 연탄이 600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300장 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쿠폰 갖고는 겨울을 알 수 없어 민간의 기부가 절실합니다. 주민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복지 파트를 통하면은 저희들이 민간하고 또 소외계층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모여든 나눔과 사랑이 우리 이웃의 몸과 마음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2년 전 하천 정비 사업을 이유로 수백 그루의 살구나무가 제거돼 논란이 됐던 청주 가경천에 최근 새로운 보행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마치 육교로 보일 듯한 큰 높이차에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가경천 하천 정비 사업. 최근 완공을 앞둔 교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언뜻 육교로 보일 정도로 도로와 뚜렷한 높이차를 나타냅니다. 180m의 거리를 두고 지어진 두 개의 교량 모두 진입도로와 2m 이상의 단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계단을 하면은 자전거나 유모차나 이 배달 오토바이 같은 거 하나도 못 다니냐, 자전거 같은 거. 그래서 우리도 지나가며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높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기존에 있던 보행교가 홍수위보다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인데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홍수위보다 높은 보행교를 가설하면서 빚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17년 수해 때에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갔던 곳으로 지나치게 법적 기준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설계잖아, 발주잖아. 전혀 현장을 와서 보지 않고 그냥 계산식으로만 말 그대로 진짜 탁상머리 그 행정식으로. 충청북도는 경사로 설치에 대해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사도를 감안하면 교량의 길이만큼이나 긴 진입 경사로는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예산을 들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년 전 사업을 위해 150여 그루의 살구나무를 베어내며 시작부터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던 가경천 정비 사업. 이번에는 육교 같은 보행교 가설로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도 의회는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관공서에 국한되고 있는 불법 촬영 점검을 유관기관과 공조해 공공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이 잦은 계획 변경으로 용역 비용이 낭비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청주 성화중학교 등 학교 3곳을 방문해 스마트기기 운영 현황과 급식 환경 등을 점검했습니다. 도시개발지구에 시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어놓고는 정작 공원 녹지 조성은 등한시하는 실태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청주 방서지구와 마찬가지로 비하지구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청주 비하지구의 한 근린 공원입니다. 공원 한가운데 원자재와 폐자재가 뒤섞여 있습니다. 곳곳에 놓인 쓰레기와 무성하게 자란 잡풀까지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공정률 95% 선에서 멈춰서다 보니 공원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 브로커 같은 거 저거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안 하고 요사이에 오면 풀도 안 까고요. 뭐 어떻게 이런지. 도시개발지구 내 공원 녹지 조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직결된 공동주택과 달리 공원은 제대로 조성하면 할수록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초기 허가 단계부터 이행보증금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초에 이걸 허가를 낼 때 이행보증금을 돈을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걸게 해요.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맡긴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다 해야 돈을 돌려받을 거니까 해야 되겠죠. 공원 조성을 선행해야 아파트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같이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부 시공사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에 대한 개별적 준공허가제 입법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지구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과 복지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건데 전국 시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가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체계 개편, 복리후생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오르고 기본급에 연계해 각종 수당도 함께 오르지만 비정규직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공무원과 달리 고정돼 있는 등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만의 단일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방중 비근무자라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알바나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정규 교원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좀 해달라는 그런 임금 교섭안을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각종 복리후생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 대비 커지는 임금 격차, 직무와 무관한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복리후생 수당 차별의 굴레에 아직도 갇혀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노조안을 받아들이면 인건비가 연간 2조 5천억 원가량 증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본급 3만 2천 원 인상과 복지포인트 5만 원, 상여금 10만 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학비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여론의 절대 지지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3조 7,27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5,452억 원, 17.1%가 증가한 것으로
무상급식과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등 교육복지 예산 3,481억 원, 학교 공간 개선에 1,804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AI 정보통신기술 교육기반 조성에 563억 원과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운영에 402억 원, 기초학력 향상에 21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청주 지역 4인 가족 기준 평균 김장 비용은 33만 5천 원, 지난해보다 12%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수준인데요. 김장 재료 가격은 판매처에 따라 최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5,100원 수준입니다.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내렸지만 지난해에 비해선 40%가량 올랐습니다. 고춧가루도 사야 되고 하니까 저는 이것저것 해서 한 30만 원 잡아요. 조금 알뜰하게 살려고 아침 일찍 와요. 청주 지역 4인 가족 기준 평균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12% 오른 33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이 28만 6천 원으로 가장 저렴해 대형마트의 80% 수준이었고 7만 4천 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습니다. 1년 새 무가 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양파와 배추, 천일염 등이 30에서 50%가량 상승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판매처별 꼼꼼한 가격 비교도 필요해졌습니다. 새우젓의 경우 가격 편차가 최고 13배에 달하는 등 판매 가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는 고춧가루와 대파, 찹쌀가루 등이 최저가를 기록했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새우젓과 마늘, 천일염 등이, 전통시장은 배추와 무, 양파, 굴 등이 저렴했습니다. 유통점 홈페이지, 전단지, 전통시장에서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해보시고 농산물 사전 예약 등의 준비가 현명한 소비 방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소비자 10명 중 6명은 김장 비용 안정화를 기다려 이달 말쯤 김장을 담그겠다고 응답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 북이면 보호지역 내 유경오리 농장에서 어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청주 오창 발생 농가에서 2.5km 떨어진 곳으로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 2천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농가별 소독 강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동절기 도내 AI 발생 농가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충주고를 방문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3학년도 수능시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괴산 지진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시험장이 충주고라며 지진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수능 시험장 안전과 수험생 수송 대책 등의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3주간 전국 1,475개 시험장의 안전 점검을 마쳤으며 수능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주식회사 파워링크와 데이터 센터 구축과 12년간 운영 비용으로 총 2조 63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파워링크는 동충주 산단 2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수전 용량 8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기술혁신협회 회원사 등 다수의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고용 인원은 355명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충북협의회는 오늘 자립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 150명에게 겨울 외투 150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물품 기증은 에버세이브와 정우통상, 메타바이오메드, K2, 삼성산소 등 5개 기업이 후원했습니다. 협의회는 충청북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150벌을 전달하고 대상 청년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도내 중부권역인 청주와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5개 시군에 소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낮 한때 환경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의 2배 넘는 농도를 보였고 충주와 괴산 등 일부 지역은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일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17살 A군 등 3명은 어제 밤 9시쯤 괴산군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경북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충북 고속도로 순찰대는 1시간 동안 추격전 끝에 제천 금성 졸음쉼터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한 뒤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은 다가오고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 소외계층을 향한 온정은 식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올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들이 더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CJ A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